못 올 것 같다고. 무슨 것 같아가. 네. 큰 거 같은데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요. 사장님이 노래를 안 불러서. 아 소리가 안 난다고 하셔서. 아, 그게 아니라 다르니까. 누가 스크린 한번 꺼이면 계속 이상한 거. 3분 25초에서 끊겨 있어요. 지금 또 새로 떴어요. 아예 검색 자체를 다시 할까? 그래서 새로운 거 많이 나온다. 네. 하나 둘 셋. 잠깐 마이크 좀 펴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소리가 지금 이거? 아 예티로 들어가요? 아, 하나 둘 셋. 잠깐 마이크 좀 펴주세요. 잘 들어오는데? 아니 내가 작게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볼륨 아니고. 잘 들어오는데? 되게 올렸어요. 아니 내가 작게 얘기해서 당근마켓과 함께할 개발자를 찾고 있어요. 당근마켓과 함께할 개발자를 찾고 있어요. 6초 정도 늦게 들어오네요. 당근마켓과 함께할 개발자를 찾고 있어요. 6초 정도 늦게 들어오네요. 진짜 찾으시죠. 이거 아마 아, 그냥 바로,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복사가 되면 잠시만요. 네. 여기서 뭐 또 해줘야 되는 게 그냥 바로 되는군요. 이거는 이거 직접 넘기는 건 여기서 키로 넣어야 되는 거죠? 하려면 여기 있는데 페이지는 안 바로. 넘어가는 거야? 네, 설치하셔야 돼서 그냥 바로 하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바로 바로 하면 되던데? 제가 직접 하면 네, 바로 돼요. USB가 항상 이랬죠. 잘못되고 키 쉬프트 옆에 있고 이거 쉬프트 옆 누르라는 거 아닌가? 아, 되나요? 몰라. 한 시로 해. 됐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파인팅. 포인트 메뉴 있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누르면 되겠죠? 네. 네, 그럼 40분이네요. 네, 40분이 돼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0분이면 8시 10분까지죠? 8시 10분. 대규모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테라폼 활용에 대해서 김영웅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욱이라고 하고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며칠간 좀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듣기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좋은 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현재 샌드버드라는 회사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규모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테라폼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주된 내용은 테라폼 모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를 옮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샌드버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했었던 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00% 제 개인 의견이며 100%라고 하면은 같이 하신 분들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이면 회사하고는 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되게 비슷한 거라 이미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올해 4월에 AWS 서밋에서 이런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와 같이 그 일을 했던 이용욱님이 그 발표를 하신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합니다. 그 내용들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심지어 자료들도 거의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옮긴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하면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처럼 이제 하나의 사건을 두고 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에서 그냥 이 이름으로 치시면 그 슬라이드 쉐어가 나오고 그거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테라폼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런 얘기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코드 우리 해야 된다. 뭐가 좋으냐? 뭐 리뷰도 할 수 있고 도큐멘테이션도 되고 버전 관리도 되고 심지어 재사용도 되고 뭐 좋은 점 얘기 많이 해요. 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일단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요. 그냥 작은 거 EC2 하나 띄우거나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 띄우거나 S3 버켓 하나 만드실 때는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 작업도 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코드로 관리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테라폼을 이용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관리하는 건 되게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은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테라폼 플로우를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그 처음에 설계하시고 코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실행해보시고 그게 만들어진 걸 보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되돌이표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 주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운영 환경을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쓴 거고요. 좋은 내용들이니까 좋은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30분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좀 속도를 좀 내려고 합니다. 그 대규모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겁니다. 환경별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이거는 컨티뉴스 딜리버리에 나오는 얘기와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사용자가 여러 명일 때, 이를테면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루는 운영자가 한 명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졌을 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실패를 했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했었는지에 대해서 배운 점들을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대부분 모듈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그 일관적인 형상을 구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코드를 한번 만드시면 그 코드를 그대로 개발 환경, 검증 환경, 운영 환경으로 이렇게 쉬프트, 이동해 주시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운영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검증 단계에서 그걸 다시 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시큐리티 그룹이 막혀서 통신이 안 된다. 너무 간단한 예제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너무 쉬운 예제이긴 하지만, 시큐리티 그룹 포트 번호가 잘못돼서 통신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운영에서 안 되면 정말 큰 사고겠죠. 근데 그 사고를 검증, 개발해서 재현해 보시려면 똑같은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 손으로 항상 똑같은 걸 유지하라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테라폼이라는 코드를 쓰기 때문에 항상 같은 코드를 다른 환경에다가 배포하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 번은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변경이 생겼으면 항상 메인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에서 가져다가 쓰다 보면 의도치 않은 변경들이 생깁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뒷부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운영 환경을 미리 먼저 검증해 봐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작업할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테라폼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코드 만들고 테스트하고 반영해보고. 근데 혼자 하실 땐 괜찮아요. 근데 같은 환경을 2명, 3명, 4명이 동시에 작업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만들어 놓은 리소스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코드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권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만약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제어하는 사용자가 10명이면 10명 다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안으로도 위험해서 그것을 대신 처리해주는 하나의 어떤 어떤 중심에서 관리해주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 있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서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아틀란티스라고 깃 웹훅에다가 이 아틀란티스라는 서버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테라폼 어플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드민 권한은 아틀란티스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코드를 커밋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파워 유저 권한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런 보안에 굉장히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광고 넣으면 돈 잘 번다고 해서 저도 광고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여기 하시코프 관계자가 없으시니까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테라폼 클라우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클라우드는 SaaS 형태고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형태고요. 돈을 내시면 아마존처럼 테라폼을 쓰시는 거예요. 보시면 리모트 오퍼레이션이 지원이 됩니다. 이걸 쓰셔도 되고, 광고는 짧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관된 환경을 유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 집중형으로 뭔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달려왔는데 사실 이 모듈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은 또 다른 여러 자료들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얻으실 수 있어서 이건 조금 짧게 넘어갔습니다. 모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다른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그냥 딱 보시면 대부분 다 그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 분들은 익숙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브젝트를 가져다가 혹은 임포트, 인클루드 해서 라이브러리 가져다가 조립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라폼도 모듈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모듈이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예전에 과제할 때는 바닥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시작해 라는 디렉토리가 있으면 그 위에다 VPC 모듈, 그 위에다가 로드 밸런스 모듈, 오토스케일링 그룹 모듈, S3 버켓 모듈 이렇게 쭉쭉쭉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과제를 만들었고요. 이 하나가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가 되고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으면 마이크로 서비스 두 번째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만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 구조를 딱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제일 잘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모듈을 만드는 민족이에요. 보시면은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 책을 찍어내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손으로 한 권의 책은 필사하시면 돼요. 그냥 즐겁게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책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손에 쥐가 나겠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목판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목판의 단점은 한 페이지가 통째로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를 낱글자로 다 뜯어내고 거기를 또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거는 목판이나 글로 쓰는 것보다 초기 투입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테라폼 모듈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이제 사용하려고 했을 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테라폼 모듈 쓰면 이런 게 불편하다. 문제가 생기면 영향이 다 가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직직 코드가 왜 좋은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테라폼 모듈도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들고 왔고요. 그래서 테라폼 모듈은 무엇이냐? 테라폼 모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지정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쓰셔도 돼요. 자기 로컬에 있는 거를 읽어오셔도 되고 어떤 다른 외부에 있는 걸 읽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예제는 하시코프에서 만들어 놓은 그 컨설 아마존 환경에다 컨설을 배포하는 모듈이고요. 버전 0.3.3 버전입니다. 저거 지정하고 여러분들 로컬 환경에서 그 돌리시면 컨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듈 그 설명서에 잘 어떻게 쓰실지 설명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듈이라는 얘기를 했고 모듈을 이렇게 모듈을 여러 개를 조립해서 거대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을 구현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 모듈이 금속 활자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모듈을 만들고 설계하고 그걸 유지보수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전 컨트롤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은 뭐였냐면 저희가 2017년 1월에 모듈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리포지토리도 하나였고 거기에 이제 스피네이커, 젠킨스 뭐 등등등이 다 여러 개 묶여 있었습니다. 파워 DNS 같은 게 묶여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테라폼을 한번 딱 처음에 만들 때는 잘 됐어요. 근데 막 작업하다가 제가 뭔가 바꾸고 싶어서 코드를 바꾸고 이제 실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도 마스터 브랜치를 보고 있고 저도 마스터 브랜치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커밋을 하나 더 하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버전 컨트롤이 안 되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버전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모듈의 버전을 끊고 저는 뭔가 개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계속 뭔가 개선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쓰는 사람들은 항상 0.1이라는 태그가 따진 소스를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존의 테라폼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그 어려움 없이 계속 쓸 수 있고 뭔가 자기가 변경이 필요할 때 새로 버전이 발행되면 그 버전을 이용해서 다시 리소스를 바꾸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였는데 이 당연한 걸 저희가 그때는 잘 몰라서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딱 잘 동작을 안 하고 이상하네 하고 이제 겪어서 버전 태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듈 레지스트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테라폼 모듈 얘기하면서 뭐 로컬, 뭐 깃,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경로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딱 보시면 어느 게 더 눈에 딱 들어오세요? 저는 왼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왼쪽이 좀 깔끔해요. 간단하죠. 하시코프가 만든 거고 컨설이고 0.3.3이에요. 여기에 뭐 어떤 인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없어요.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근데 오른쪽은 GitHub의 주소를 다 봐야 되고 저기 뒤에 reference라는 그 키워드를 넣지 않으면 태그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저거 안 넣으면 그냥 항상 마스터 걸 가져와요. 저희가 그래서 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단 길어요. 길고 중요한 건
이걸 땡기실 때마다 git 사인인을 하셔야 돼요. 인증을 처리하셔야 돼요. 귀찮습니다. 그런데 이 테라폼 모듈은 이게 테라폼 모듈 레지스트리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깃허브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듈을 저기다 올려두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짧게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회사에서 쓰시기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퍼블릭이에요. 무조건 열려 있어요. 코드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광고가 나왔습니다. 테라폼 모듈 테라폼 그 프라이빗 모듈 레지스트리가 얼마 전에 지혜가 됐고요. 한 명은 공짜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한번 해보시려면 이게 시험 삼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면 테라폼과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는 항상 짧게.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모듈 레지스트리, 모듈을 이제 가져다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게 버전 컨트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말하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막 테라폼으로 이제 모듈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찍어냈는데 그 마이크 대규모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에서만 만들어도 대규모인데 삼성전자는 그 전 세계에다가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전 세계 사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그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만 딱 하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 서울에서만 해도 큰 대규모 서비스가 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존 그 여러 가지 리전들이 다 예쁘게 딱 같은 모양을 동시에 딱 만들어주지가 않습니다. 어디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밀어냅니다. 보통 버지니아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요. 버지니아에서 지혜가 되면 도쿄, 그 다음에 EU 이렇게 넣어줍니다. 거기서 잘 되면 제일 끄트머리에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은 항상 거의 꼴찌에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서비스를 서울에다 해야 되면 막 테라폼 모듈 돌렸는데 없습니다. 돌렸는데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울 리전은 안 된 경우가 있고요. 테라폼도 막 사용자가 막 늘어나고 막 버전이 올라가다 보면 테라폼 버전도 특성을 탑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을 만들었는데 잘 안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0.12 버전이 나왔잖아요. 완전히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모듈을 이제 다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 테스트가 엄청 중요해졌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 되겠구나까지 오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년째 돼서 이제 모듈 다 만들어 놓고 서비스 운영하는데 이제 국가 확산을 하다 보니까 테스트가 정말 중요하네. 그때는 테스트를 해도 약간 만들어보고 직접 눌러보고 만들어보고 눌러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원시적인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그 리전에다가 리소스 만들어보고 다 눌러보고 지우고 눌러보고 지우고 이런 걸 다 했었는데 그걸 매번 사람이 하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걸 이제 자동화해주는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2년 걸렸다고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테스트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조금 원시적으로 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기법에 린팅이라고 있는데 양털에 삐죽삐죽 나온 거 이런 걸 이렇게 싹싹 다듬는 걸 린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라폼 FMT를 쓰시면 이게 예쁘게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깃에다가 코드를 올리시기 전에 FMT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트로 이제 유효한지 판단해주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랜을 실행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동작하는지, 뭘 지우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테라폼 플랜 했는데 디스토레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제 안심을 하고 이렇게 쭉 실행을 합니다. 근데 빨간불이 딱 떴다.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유닛 테스트입니다. 모듈 자체를 자동으로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만든 리소스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최근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았던 솔루션이 이제 키친 CI고요. 여기는 이제 보셨던 그 많은 하시코프의 솔루션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그란타랑 비슷하고요. 뭐 패커, 뭐 테라폼하고 비슷합니다. 문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비저너가 있고요. 플랫폼, 뭐 스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가지고 설정을 반영할 거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 어떤 환경에서 할 거냐라는 건데 사실 이게 조금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게, 이 키친이라는 것은 이제 셰프에서부터 왔습니다. 셰프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요. 저 셰프에서 바라보는 인프라스트럭처는 한 대의 서버 안에 있는 설정들이에요. 이를테면 아파치가 어떻게 띄워져야 되고, 뭐 IP 테이블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통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저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IDC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아마존 환경에 서버를 몇 대 올리고 뭐 S3 버켓을 만들고 다이나모DB를 만들고, 이게 셰프에서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키친은 그 셰프의 그 설정을 테스트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거의 기능이 워낙 좋으니 여기에 추가로 하나를 더 플러그인을 꽂은 겁니다. 이런 종류의 플러그인이 있고요. 그 키친 CI를 셰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키친 CI에다 플러그인으로 AWS 팩을 꽂으시면 실제로 EC2를 띄우고 거기에다가 테스트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줘요. 근데 이 세 개를 다 이렇게 보시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스펙은 셰프 진영에서 만든 거고 이제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쓰기는 조금 뭔가 지원되는 리소스가 현재 많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AWS 팩은 말 그대로 아마존을 전문, 인스펙의 아마존 친화 버전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거는 거의 다 됩니다. 아마존 거 거의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글을 쓰시거나 애저를 쓰신다면 이게 좀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 테스트라고, 이거는 이제 테라폼 전용 테스트 툴인데 얘는 좋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대로 다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든 다 테스트 하실 수 있는데 그 언어를 짜야 됩니다. 거의 테라폼을 만드는 정도의 수고가 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좀 과한 망상을 하지만, 이게 그 언어를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막강하지만 손이 좀 많이 가고 쉽지만 지원되는 게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버전 컨트롤, 모듈 레지스트리 테스트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모듈을 막 쓰다 보면 이제 테라폼은 디렉토리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쪽 디렉토리에 있는 걸 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아까 보셨던 점점 슬래시 이렇게 해가지고 참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버전이 꼬여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테라폼 리모트에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S3 백엔드 혹은 그런 백엔드 솔루션을 쓰시면 백엔드에 있는 그 스테이트 파일을 당겨와서 거기 있는 아웃풋을 이용하시고 다시 밀어넣을 수 있어요. 그걸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쉽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 테라폼 리모트 네트워크 VPC ID. 시간이 또 빨리 흘러가서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제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중에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모듈의 구조를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버전 태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리포를 구성하고, 이렇게 테라폼이라는 폴더 밑에 그 어카운트 대부, 그러니까 대부 환경을 위한 그 서울 리전, 뭐 오레곤 리전, 그 다음에 전 세계 다 쓰는 리소스, 여기 뭐 US 이스트 1 그러면 버지니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AP2와 US2는 똑같은 걸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올라가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ECS, EKS, VPC 등등등을 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 ECS나 EKS는 그 컨테이너 클러스터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 클러스터를 활용한다라고 측면을 한다면 여기는 리모트 스테이트를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져다 쓰실 수도 있어요. 좀 그렇게 고급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AM입니다. IAM은 보통 이제 공용 리소스라서 대부분 딱 처음 시작하시면 글로벌에 넣으세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글로벌이에요. 마이크로 서비스 1, 2가,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로 서비스 첫 번째 것만 쓰는 IAM이 있더라도 그걸 여기다 넣으세요. 근데 모듈을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하나가 버전이 올라갔는데 여기는 관리를 잘 안 돼요. 따로 지워줄 때가 이게 디펜던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IAM 리소스를 다
집어 넣으시라라는 게 저희의 그 배운 겁니다. 네.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구조고요. VPC 모듈, 그 다음 오토스케일링 그룹 모듈을 페이먼트 서비스라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져다 쓸 수 있고 그거를 스택에서 가져다 쓰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한 리전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API 서비스는 서버 그룹하고 로드 밸런서라는 모듈을 사용하고 이 서버 그룹은 밑에 오토스케일링 그룹, 런치 컨피그 같은 아마존 리소스를 포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듈 하나, 이렇게 모듈 하나입니다. 이 모양을 확장해 보시면 이 푸시라는 서비스도 서버 그룹 하나, 로드 밸런서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여기다 레디스 모듈을 만드시고 뭐 큐는 레디스를 가져다 쓰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늘어나도 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고 블럭처럼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던 내용을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한마디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개발자분들은 만드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만드실 때를 되게 즐거워 하시면서 막 개발하세요. 근데 나오는 경우는 잘 생각 안 하세요. 테라폼 모듈을 만드실 때 저 모듈을 테라폼 데스트로이드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이제 직접 해보시면 빠져나올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 모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운영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돼요. 잘 빠져나오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사실 그겁니다. 모듈을 잘 빠져나오게 하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스마트폰을 얇고 좋은 성능을 내게 하려면 고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고치기 쉽게 만들려면 각각 다 쪼개야 됩니다. 부품들을 다 나누면 됩니다. 하나의 통째의 모듈을 만드실 건지 여러 개의 모듈을 쪼개놓고 각자 버전을 관리하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 선택하실 거고 만약에 그 유지보수 그러니까 iFix드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모듈을 잘게 쪼개시고 잘 빠져나올 수 있게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게 모듈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되게 서둘러서 왔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한 얘기고 오늘 할 얘기고 추가 주제를 조금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는 AWS 서밋에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이건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던 거였고요. 구글에서 앤소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좋네요.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앤소스가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소스를 좀 파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이스티오를 가지고 양쪽을 멀티클라우드로 쿠버네티스 매니지 해주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GCP 있어도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앤소스는 구글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쿠버네티스로 다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종합 선물 세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스피네코드는 멀티클라우드가 돼요. 쿠버네티스, 아마존, ECS 다 됩니다. 테라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테라폼으로 EKS 모듈 제가 만들었었던 게 있고요. GK, ECS, 이런 테라폼 모듈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들한테 스피네코 보여주고 테라폼 모듈 만들어서 딱딱딱 주면 개발자들은 원하는 데 언제든지 도커 배포하면 되잖아요. 환경 설정만 잘 넣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사실 모르겠는데 그냥 돈 주고 커피를 받아가면 좋겠어요. 카푸치노 하나요? 카프라테 하나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관심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클러스터 옵스까지 테라폼 모듈과 스피네이커로 다 영역을 만들어 버리고요. 그 위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스피네이커 버튼과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자기 도커 이미지로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테라폼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역시 광고입니다. 스피네이커뿐만 아니라 노마드, 네이버 아닙니다. 노마드 아이콘을 이용하셔서 오케스트레이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거 써요. 저희가 8시 25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5분 공지사항이 있을 거고 다음 발표는 8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걸로요? 손이 떨려서 제가 모르겠는데. 본인이 힘드니까 이제 마음을 물어놔서
이거를 캡처보드에서 얘는 화면만 따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누르고 뭐 파란 거 보여주고 이거 다시 화면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보여주고. 이거만 있거든. 진짜 이거만 있거든. 화면이랑 조그맣게 이제 나가는 거. 별거 없어. 근데 이 별거 없는 게 막 500원씩 하는 거 아니야? 캡처보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액이 밖으로 송출 못하게 걸려 있어요. 그게 된다고 하면 한 거거든요. 20원. 생각보다 엄청나요. 저게 10만 원, 19만 원. 10만 원. 사실 약간은 뭐 자격이 필요하긴 한데 의외로 복잡한 여기서 이거만 해도 이걸로 하시는 이건 저희 라운지 음향장입니다. 마이크
학교님 책방 많으면 내가 할게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땡동 땡동. 하시는 거죠? 뭐 하시는 거죠? 술 드셨나요? 아니요. 오늘 좀 힘들어가지고. 하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 하시코프 코리아 유저 그룹이 있고요. 제가 여기 방금 올렸는데 이 링크 타고 오시면 슬랙에 오픈 컨테이너 코리아 그룹의 하시코프 유저 그룹 채널에서 하시코프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가 상시로 모집하고 있는 링크도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소를 후원해주신 당근마켓에서 잠시 홍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가입하셨어요. 400원 맞지? 잘한지.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지금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쪽 맡아서 업무하고 있는 김대권이라고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주로 낙교시라는 아이디 쓰고 있거든요. 도커라든지 이제 테라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냥 여기도 이제 테라폼 얘기가 많긴 한데 저도 이제 거의 테라폼 개발자가 된 느낌이라서 테라폼 코드만 계속 만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 장소를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음료수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행사하는 것들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잠시 채용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400억을 투자 받았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저희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서비스가 MAU가 60만이었거든요. 제가 작년 초에 들어왔어요. 60만이었는데 지금 300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사이에 거의 5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근데 5배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인프라라든지 플랫폼 쪽 개발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저희가 지금 플랫폼 개발자가 한 7명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 쪽을, 클라우드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전담하는 사람이 사실 2명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할 일은 많은데 할 일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좀 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뭐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는 거 없고요. 각자 이제 와서 자기가 할 일 찾아서 좀 많이 발전시켜가는 방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심 있으시면은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마 구글에서 죄송합니다. 당근마켓 개발자로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도 최근에 보지 못했는데 전 직군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프라 쪽 아니라도 관심 있으시거나 또 주변에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시면은 지원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나 이제 저희 CTO님도 지금 여기 와 계셔가지고 직접 물어봐 주시면은 언제든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박훈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어떤 걸 했어요?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뭘 필요 없어서 대표님이 내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공부하려고 근데 밝힌다. 다시 한번 네. 혹시 뒤에까지 잘 들리시죠? 맨 뒤에.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른쪽 위에 가시면 저 bit.ly 누수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오늘 주제가 아마존 위에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테라폼으로 관리하겠는데 이 슬라이드 오늘 보시면서 노란색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없으면 네, 제가 말도 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항상 해야 되는 말이라서 이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네,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자기소개 빠르게 할게요. 저는 이제 이런 깃허브 아이디가 있고 저 회색깔은 이제 야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관심사는 전 데이터 엔지니어고요. 야노이자에서. 그리고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네, 효율이 엄청 저한테 중요하고요. 관심사는 이제 저런 것들인데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당근마켓 말고 우동마켓을 혼자서 차렸는데 이제 혼자서 데이터 인프라를 담당해야 돼. 이제 뭘 쓸까 했을 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비즈니스적 관심사는 뭐 통계나 추천, 광고를 비롯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가 이제 저의 메인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하시코프 미더의 이제 주제 테라폼이잖아요. 근데 이제 왜 관심사가 데이터 이런 말을 하냐는 사실은 테라폼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거고 그 위에서 뭘 하냐가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그 인프라는 사실 비즈니스에 되게 의존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들은 이렇게 1, 2, 3, 4번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 전에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중들 그
아시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제가 그 분량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간단한 질문. 회사 내에서 회사가 뭐 모르겠어요. 5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50명일 수도 있는데 테라폼을 다뤄야 하는 데이터 또는 인프라 엔지니어가 몇 명쯤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냥 몇 명이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 네. 네, 저의 생각은요. 나만 아니면 되지가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올바른 정답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올바른 대답은 사실은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한테 제일 좋은 건 남이 해주면 베스트예요. 근데 이제 남이 없어요. 그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세션의 목적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게 노란색이긴 하지만 아마존 위에서 테라폼을 활용하면서 문제가 생기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많이 고통받아서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고통에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할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AWS 위에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했나 간단히만 넘어갈게요. 자꾸 AWS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저의 업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데이터 쪽이고 사실 인프라는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메인 목표는 다양한 데이터 소비자들, 사람일 수도 있죠. 분석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머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주체들이 빠르고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목표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테라폼을 쓰게 됩니다. 이제 회사 내에는 다양하신 분들이 있어요. 엔지니어도 있고 분석가도 있고 마케터도 있고 요 다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모양새냐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존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용어를 좀 범용적으로 말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뭐 그 카프카 같은 큐도 있을 수도 있고 그 RDB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뭐 NoSQL이나 그 로그 저장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수집하거나 컴퓨팅해서 다시 쌓습니다. 그게 뭐 S3 같은 그 저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또 서비스용 저장소는 또 따로 있으니까 뭐 DB나 다이나모나 캐시나 뭐 이런 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 실제로 가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또는 이제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인터널 툴이라고 해서 이게 나오진 않는데 제가 앞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내부에서 이제 그 관리자 또는 내부 도구가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탐색용 뭐 리드시, 제플린, 메타베이스 등등등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추천 API 아니면 뭐 광고 그 근실시간 광고 서비스 같은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는데 되게 많은 그 인프라 AWS 컴포넌트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디테일은 엄청 많은데 그냥 크게만 나눠보면 수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장 또는 가공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이 보는 분석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서비스로 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덩어리 또는 네 덩어리를 이제 그 테라폼으로 갖춰야 했었었고요. 이제 문제는 항상 그죠. 누가 띄울 것인가. 근데 이제 오늘 모임이 이제 하시코프 미더이니까 테라폼으로 띄웠고 말하는 사람이 띄웠겠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테라폼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뭐 테라폼으로 안 띄우고 버튼 눌러서 했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 혹시 테라폼이나 앤서블을 쓰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분? 엄청 많으시네요. 네, 그럼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문제점 다 아시죠? 그리고 아마 사용할 때도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테라폼 플랜이에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발생하는 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테라폼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코드로 인프라 관리해주고 이미 있는 거 임포트도 되고 그 다음에 앤서블이랑 같이 쓸 때는 앤서블이 필요한 파일들을 떨궈주는 템플레이팅 기능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드루이드나 카프카나 주키퍼나 이런 아마존이 관리해주지 않는 서비스를 제가 직접 EC2를 띄우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실제 구조를 보면 테라폼으로 아마존 리소스까지만 딱 생성하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 뭐 설정, 그 다음 설치 같은 것들은 다 앤서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냐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화면이 좀
수도 있는데 그 위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저장소 스토리지라는 프로젝트고요. 그 모듈 중에 하나가 드루이드라는 모듈. 드루이드는 그 어떻게 설명드려요? 근실시간 그 서빙 용도로 쓰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루이드를 쓰려고 하면 다양한 뭐 일라스틱 그 서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데이터 노드, 마스터 노드가 있을 거고 그걸 띄워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리소스는 이제 아마존에 띄워야 되니까 테라폼으로 띄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뭐 IP 같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요 엔서블이 필요한 파일들을 템플레이팅 합니다. 이 확장자가 무슨 템플레이트로 끝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리소스 정보를 가지고 템플레이팅해서 쓸 수 있는 엔서블 파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이 스토리지, 저장소 같은 경우는 그 AWS 리소스를 생성하는 경우는 진짜 아주 극히 초반이고요. 이후에 설치나 설정 변경 또는 업그레이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리소스하고 그 스토리지의 라이프 사이클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묶어서 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 리소스하고 앤서블 이런 운영 리소스하고 라이프 사이클 나누는 이유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 머신에 데이터가 들어있거든요. 뭐 카프카 같은 경우는 몇 테라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쉽게 내리거나 다시 띄우기가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묶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제가 없거나 아니면 제가 테라폼을 모르는데 이 테라폼 프로비저너로 앤서블 같은 걸 써버리면 사실 둘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띄우고 그다음 뭐 대강 어떻게 띄우는지 알았는데 이제 어디서 띄워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좀 사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 뭐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그 회사 내 아마존 계정을 여러 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샘플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아마존 계정이 있고 밑에는 뭐 프로덕션, 그 다음 디벨롭먼트, 그 다음 DB 계정 이런 계정들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 팀이니까 데이터 팀에는 데이터 그 권한이 다 있는데 다른 계정에는 권한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정 또는 이제 모듈 이런 거에 따라서 파일들을 잘게 쪼개 놓으시면 나중에 권한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테라폼 케이스를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회사가 보안 정책에 의해서 SSH를 특정 머신에서만 하게 하거나 뭐 볼트 게이트웨이 같은 거 로컬에서 못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이나 앤서블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머신들 또는 다양한 아마존 어카운트에 붙을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 그 프로젝트를 설계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유고 그 다음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 테라폼을 사용하면서 겪은 고통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오늘 여기 왔는데 이제 제 첫 번째 제 증상이에요. 처음에 이제 모든 걸 테라폼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나 좋은 게 있다니. 요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테라폼 처음 쓴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테라폼 증상은 테라폼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솔루션은 테라폼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전체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 인프라 팀이 아니다 보니까 전 데이터 인프라 팀이고 저희가 모든 리소스를 다 스트릭트하게 관리하진 않거든요. 계정도 따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테라폼 옵션 다 주고 하면은 한 세월입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테라폼에서 관리할 것과 안 할 것을 그냥 기준을 둬서 나누고 있습니다. S3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관리하고요. 그다음 ECR 같은 경우는 회사의 공용 ECR은 이제 거기서 하시겠죠. 근데 저희 팀이 쓰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코드빌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 하고 있고요. 다이나모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 하시는 규모나 담당 업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하지 않고 관리해야 하고의 기준은 뭐냐를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 대비 이제 효과가 좋지 않은 거 또는 수백 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 S3 버킷을 수백 개 만드시면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S3 버켓이 뭐 9개면 사실은 네, 엄청 많진 않으니까. 그리고 디테일한 옵션 관리가 필요 없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코드 빌드 만들었었어요. 네. 왜냐면 저희 팀에서는 그 빌드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진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API나 중요한 것들은 따로 그 공용 파이프라인을 타죠. 그리고 이제 옵션이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만드는 건 그 시점뿐이고 추후에 저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운영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옵션이 굉장히 자주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면 사실은 테라폼으로 관리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뭐 제가 퇴사를 당장 하진 않겠지만 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상. 이거는 이제 좀 프랙티컬한 건데 EMR의 클러스터를 쓰시게 되면 EMR 클러스터가 포함된 프로젝트에 그 테라폼 플레인 커맨드가 점점 느려지다가 안 됩니다. 나중에. 그 EMR을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EMR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그 데이터 프레임워크 같은 거예요. 띄우면 이제 뭐 스파크니, 하이브니 이런 거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테라폼을 플랜 때문에 쓰는데 플랜이 안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EMR에는 스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EMR은 아까 제가 데이터 그 프레임워크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뭔가 잡 같은 걸 돌릴 때 그거를 그냥 돌리면 이제 거기 안에서 돌아가는데 아마존을 타고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텝이라는 건데 이제 스텝은 당연히 아마존을 통해서 가니까 그 기록이 남아요. EMR 클러스터에 하나씩.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단순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이제 저희 클러스터인데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프로덕션의 뭐 스파크 배치 01번이라는 클러스터인데 제가 여기서 스텝이죠. 스텝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름을 보니까 뭐 스파크인데 아워얼리 시간 단위로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더 뒤에 보니까 무슨 그 플레이스 뷰 업체당 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아니 시간당 한 번이면 하루에 얘만 24개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플레이스 뷰 말고 플레이스에 뭐 임프레션도 있을 거고 플레이스 오더도 있을 거고 컬렉션이 이제 엄청 많을 텐데 제가 소소하게 40개 정도로만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하루에 960개죠. 근데 EMR 클러스터가 얘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뭐 수십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3개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다 같은 테라폼 프로젝트라고 또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아니라 30일 정도가 지났다고 가정하면 얘가 엄청 많아집니다. 몇만 개는 금방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쯤 되면 테라폼 플랜이 안 됩니다. 왜냐면 몇만 개를 다 땡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EMR 같은 경우는 그냥 별도 프로젝트로 분리하시고 걔네는 이제 플레인이나 어플라이 그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디펜던시나 그 아마존에서 땡겨온 리소스가 적어지니까. 네, 그래서 테라폼 그 EMR 리소스를 따로 빼고 걔네들만 뭔가 어플라이하거나 할 때는 테라폼 어플라이 커맨드에 보시면 타겟이라고 찍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리소스 이름을 넣어주면 걔만 플레인이 되거나 뭐 반영이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EMR도 스텝을 쓰는 케이스가 있고 안 쓰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걸 나눠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 이게 내가 이렇게 찍어서 하면 하나씩 다 찍어야 되는데 익스클루드 옵션이 있을 것이다. EMR만 다 빼버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 한번 제가 오늘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EMR 클러스터가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면 똑같이 수십 개를 다 찍어야 되거든요. 사실 네 있어도 안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였었고 그다음 아까 요 전에 발표해 주신 분도 그 아마존에선 IAM이 핵심 뭐 이런 그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마존에서는 IAM이 이제 여러분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핵심입니다. 이제 저는 IAM을 아마존 밀림 헬게이트라고 부르는데 IAM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어떤 리소스든지 뭐 접근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뭐 그러려면 접근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IAM은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접근 제어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뭐 카프카니 뭐 RDS니 이런 건 IP나 포트, 시큐리티 그룹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IAM으로 권한 관리가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키넥시스나 다이나모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도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 회사가 정상적인가?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IAM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제가 어슘롤이라는 걸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궁금해서. 그 아마존에서 어슘롤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아시는 분? 네, 좀 있으신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어시움롤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계정을 하나만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계정을 여러 개 쓰고 있으면 이제 어시움롤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아마존 어카운트 A에 있습니다. A에 있는 머신이라고 할게요. 롤도 그냥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계정 어카운트 B에 있는 다이나모 B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그냥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둘 간에 A가 B처럼 그 어시움 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그 어시움 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를 굉장히 여러 개 쓰기 때문에 어시움 롤에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건 아까 보셨죠? 샘플 케이스. 그 데이터 어카운트에 있는 EC2 머신에서 다른 그 어카운트에 있는 리소스를 건드려야 되니까 이 EC2가 어시움 롤을 해야 됩니다. 테라폼도 마찬가지고 뭐 IAM 기반으로 관리되는 다이나모나 키네시스나 이런 리소스들은 다 어시움을 해서 써야 됩니다. 계정이 다르면. 그래서 이게 어시움 롤이고요. 이제 신나는 사례죠. 다이나모로 알아보는. 이게 이제 가정을 할게요. 저희가 다이나모로 추천 데이터를 적재해서 실제 서비스에 나갈 땐 요 API 서비스들이 요 다이나모에서 추천 데이터를 빼서 추천을 한다. 이제 요게 이제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 다이나모라는 건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데이터를 누군가 써주고 누군가 읽어갈 거잖아요. 이제 다이나모는 IAM으로 관리가 되니까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 다이나모를 여기다 둘 거냐, 여기다 둘 거냐. 이게 이제 너의 고통이냐, 나의 고통이냐 그 차이인데,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나의 고통인 거죠. 왜냐면 저는 데이터 어카운트에 있고, 이 다이나모는 밖에 있으니까, 이제 제가 어시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개발이나 이건 제가 잘못 썼네. 프로덕션 어카운트에 계신 분들은 좀 편하게 쓸 거고. 그래서 그 EMR 데이터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시움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질문이 생겨요. 다이나모가 데이터가 들어있긴 한데 추천이나 통계처럼 저희가 개발에는 뭐 클릭이나 노출이 많이 없으니까 그걸로 추천을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나 추천처럼 추천이나 통계처럼 개발이 의미 없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모를 이 개발, 뭐 프로덕션, QA, 뭐 스테이지 이걸 다 나눠야 되나?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일 수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서버 환경의 경우 여기 문제점 하나였고 이제 다른 문제점 이 서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는 어시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어카운트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가 개발을 서버에 들어가서 하진 않잖아요. 제 컴퓨터에서 하는데 제 컴퓨터는 어시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컴퓨터는 그 머신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만약에 키를 쓰면 좀 다른데 키를 쓰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보통 이제 나중에 가면 키를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로컬 환경과 서버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거 이제 가장 큰 질문인데 만약에 데이터팀이 추천 API를 직접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이제 어시움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제가 뒤집어진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거는 그분들의 고통인데 나의 고통은 너의 고통인데 다이나모는 여기 있어서 저는 계산을 편하게 해서 바로 쓰면 되고요. 요 분들은 당연히 어시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요거를 여기다 두고 추천 API를 저희는 데이터팀이니까 직접 만들어 보면 어시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사실은 이 모델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할 경우 이제 데이터 계정에서 추가적인 부담 없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어시움을 하셔야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이분들이 하실 때나 나중에 저희가 할 때나 사실 회사 전체적으로 비용이 똑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로컬과 서버 환경이 다른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S3 케이스인데 이건 짧게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 아마존이 남겨주는 로그 중에 다시 용어를 정의할게요. 그 로그 중에 아마존이 남겨주는 로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로그냐면 ELB나 클라우드 프론트나 이거 CDN입니다. 저기 이미지 같은 거 정적 서비스 하는 거. 그 다음 클라우드 트레일은 아마존 오딘 로그 누가 뭐 했니 같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들은 저희가 직접 남기지 않고 옵션을 체크하면 이제 아마존이 남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주체가 저희 계정이 아니라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존 계정이 남겨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로그는 파일이니까 파일을 만든 사람은 얘인데 그냥 요 계정에다 떨굴 거니까 오너 다시 제가 용어가 꼬여가지고 그 주인은 이건데 그냥 이 계정이 읽을 수 있게 권한만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프로덕션이 아니라 데이터 어카운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해답 같은 거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해답이라기보다 어쨌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처리할 곳에서 아마존이 관리해주는 로그를 남긴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은 다 데이터 시스템 통해서 볼 거니까 쓰는데도 문제가 없고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본 사례 2개, 여기 다이나모나 S3나 이제 키네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AM으로 뭔가 권한 관리를 해야 되는 서비스를 쓰실 땐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후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슘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운영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노동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케이스를 다시 보면 저는 그냥 적재만 했는데 이걸 쓰려면 이 서비스에 어슘할 수 있는 그 롤이 있어야 되고 이 계정에도 롤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어슘을 당할 롤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폴리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슘을 할 그 아마존 라이브러리도 당연히 디펜던시도 있어야 되고 그런 노동들이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IP나 포트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하면 사실은 필요 없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이나모가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건 기타 알아두면 쓸모 있을 팁들인데, 왜냐면 오늘은 테라폼 그 미더비 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그냥 구조를 샘플로 떠온 건데 이게 그 개발 데이터 인프라 리소스 그런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뭐가 엄청 많긴 할 텐데 이게 뭐 제가 지금은 혼자 관리하긴 하지만 저희 팀은 3명입니다. 테라폼 다 제가 할 분이 없어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혼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관리해도 파일이 수천 개가 되면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만약에 안 하시고 계시면 뭐 그 테라폼에 있는 용어들 있잖아요. 로컬이니 베리어블이니 데이터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리픽스를 잘 잡아놓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언더바 붙여놓으니까 좀 찾기 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의 구조나 파일 이름 같은 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불리는 게 이제 인터넷에 많으니까 그것들을 한 번씩 보시되 단지 이제 팀 문화에 맞는 또는 회사 환경에 맞는 걸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지식인데 쓰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고려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듈이라는 게 있잖아요. 퍼블릭 모듈, 그러니까 뭐 아마존 EKS 모듈, 뭐 아마존 다이나모 모듈 이런 게 이제 GitHub에 등록이 돼 있고 그 모듈 주소랑 버전값 찍으면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쓰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듈은 보통 범용화되어 있어서 옵션이 엄청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파일도 많고 기능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필요 없는 거 다 제거하고 회사에 맞춰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나중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을 쓰면 안 좋은 게 그 운영 환경에 의해서 머신이 뭐 늘어나고 줄어나고 이런 것들 운영성 요소가 이제 ignored changes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여기다가 옵션을 넣으면 걔가 변해도 무시합니다. 테라폼에서. 그래서 이제 운영성 요소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듈에는 보통 고려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뜯어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AM이나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것들은 당연히 범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뜯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기타 팁들인데 나중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는 강조할 게 없을 것 같고 요거 1번하고 2번은 강조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테라폼을 쓰면 좋은데 테라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라폼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운영성으로 변경되는 값이나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큐리티 그룹이나 IAM처럼 이제 보안 관련된 것들은 디테일하게 엄청 디테일하게 딱딱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아마존에서 이제 데이터 인프라 운영하시면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이고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편하더라. 뭐 그 정도 얘기했었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몇 개가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저희 팀은 3명인데 1000명이 다뤄야 되는 데이터 인프라를 다 해야 되고, 사실 저는 테라폼 할 시간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세팅할 때만 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진 않거든요. 뭔가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럴 때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혼자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팀에서 다뤄야 하는 적정 인원은 몇 명인가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혼자일 경우, 그러니까 혼자 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혼자인데 휴가를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2명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뭐 그 라그 다이나모에서 테라폼 락을 잡거나 아니면 뭐 S3의 리모트 스테이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꼭 2명이 다뤄야 되는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백업이 있긴 하면 좋긴 하겠지만, 네. 테라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나? 이거는 이제 질문입니다. 왜냐면 2명이 이걸 하면 2명은 그만큼 다른데 이제 익혀야 되는 지식이나 시간을 뺏길 거잖아요. 이제 요거는 두 번째 질문인데, 시큐리티 그룹이나 IAM은 당연히 엄청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시큐리티 그룹이나 IAM 같은 건 다 이름을 지어줄 거잖아요. 그 이름에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지어줄 건가?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가 쿠팡처럼 장사가 잘 돼서 수백 개가 될 수 있다면? 아니면 이걸 팀마다 줘야 되나? 근데 한 팀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근데 팀이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 쪼개지거나 합쳐지거나 다양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테라폼 프로젝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인가 또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C사에서 오신 분 중에 잘하시는 한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지만 처음에만 잡아놓고 나중에는 테라폼을 안 쓰게 되더라. 네, 뭐 그런 케이스도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증이, 이게 제가 띄우긴 했지만 영원히 테라폼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미 0.12가 나와서 몇 개는 0.1이고 몇 개는 0.11인데 이제 점점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0.13은 또 문법이 다를 거고. 레거시를 임포트, 회사에 당연히 레거시가 있으니까 레거시를 임포트 하긴 할 건데 임포트가 잘 안 되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 리소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도 사실 듣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여서 적어 봤었고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인데 오늘은 이제 테라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미더비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였었고 제가 30초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세요? 여기 2개인데 제가 엄청 못 듣거나, 네. 아니면 말을 빨리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여기 오른쪽 위에 이제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한 회사이나 한 개인이 생각하는 또는 겪어왔던 일들이고 다니시는 회사나 업무에는 당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하더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EKS 네. 같은 모듈을 네. 잘게 쪼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쪼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쪼개시는지? 네. 요거 아마 요 EKS 뒤에 붙어 있는 쪼개졌는데 어떻게 쪼개졌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안 나와 있구나. 네. 제가 스샷을 안 찍었는데 이제 당연히 비즈니스 에 따라서 잘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저희 비즈니스가 어떠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쪽에서 EKS를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지금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피터 허브나 뭐 리드시나 분석용 툴, EDA라고 부르는데 이런 툴을 만들 때 이제 EKS를 쓰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가 데이터 팀이긴 하지만 추천 서비스나 광고 뭐 API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EKS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갔지? 네, 여기 보시면 EKS EDA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분석용 툴이고 다른 프로젝트로 EKS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경험상은 저는 쿠버네티스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를 뭉쳐 놓으면 나중에 헬게이트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 서비스는 업그레이드가 좀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분석용 툴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주말에 쉬실 수도 있고 하니까 스케줄이 안 돌아가면. 그래서 이렇게 잘게 어느 정도까지는 쪼개 놓으시는 게 운영하시기 좀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걸 막 덕지덕지 붙여 놓으면 나중에
네, 업그레이드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다 영향을 받는 뭐 그런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네. 서비스라기보다는 여기서 붙은 그 EKS 서비스라고 제가 부르는 모듈은 아마 API가 올라갈 것들. 근데 이제 API가 하나면 당연히 하나일 텐데 나중에 API가 막 수백 개가 돼. API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럼 이제 또 거기에 도메인 따라 나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API 서비스가 엄청 않진 않아서 그냥 EKS 클러스터는 API용으로 하나다. 뭐 이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하신 거에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네. 저희가 쓰는 전용 계정은 어플라이가 되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게 이제 데이터 계정, 저희 전용 계정은 로컬에서 되고요. 근데 이제 막 되는 건 아니고 그 볼트를 통해서 받아온 유효 기간 동안만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전용 계정이 아닌 공용 계정에서는 로컬에서 안 됩니다. 머신 타고 들어가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지금은 로컬에서 한다기보단 그 게이트웨이용 머신에 들어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정도 마찬가지로. 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시간을 2분 정도 더 쓴 것 같은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광고하러 나왔는데요. 네, 저희 아까 발표하셨던 두 개 발표 자료는 다 저희가 그 운영 그룹 통해서 페이스북 그룹 통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뭐 따로 사진 못 찍으셨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네,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도 같이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광고는 저희가 그 44비츠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쓴 테라폼 관련 글들을 모아서 작은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0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지금 앞에 등록 부스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 혹시 테라폼을 이렇게 뭐 아는 분들한테 동료분들한테 이렇게 쓰게 하고 싶다 하면 튜토리얼 같은 것도 들어있고 또 이번에 바뀌었던 문법에 대해서 0.12 버전의 문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글이 실려 있으니까요. 예,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뭐지? 저희 준비해야 될 그거 없죠. 저희가 그 유저 그룹이라서 행사를 할 때마다 공지를 올리고 발표자를 모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수고로워서 발표자를 상시로 모집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링크 따로 없죠. 그거는 저희가 그 유저 그룹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거기 막 다 준비가 안 됐어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주제와 사용자로 해서 모임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김밥이 지금 한 4개인가 5개 남았는데 남은 김밥 가져가실 때 혹시 추천하시는 분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끝난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스튜디오 구경하고 가실 거죠? 구경 겸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시험이실 때 저희 회사 오시면 데이터 팀행했거든요. 데이터 엔지니어랑 사이언스랑 한 번씩 하는데 되게 고생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경험담 한 번 더 공유해 주시면 진짜요? 네.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전화를
안녕하세요. 네. 플래닛의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를 하시는데. 네, 안 그래도 제가 진짜. 손님 만드신 네. 소스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 엄청 욕하셨겠다. 이런 컬렉터라고 네. 코로나 맞아요.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디어가 물론 이제 다팀 맞아요. 제가 괜찮으신 번호를 알릴 수 있을까요? 원년 최원. 한번 발표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서도 많이 발표하시더라고요. 저 재탕을 제가 없어가지고 이제 건전한 기회가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궁금한 거 많았을 때 놀러 오나? 그냥 놀러 오세요. 그냥 걸어가다가 들어오고 왔다가. 저희 녹음실 캠을 빼야 되고. 네, 지금